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병은 약으로만 관리되는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식품이 약이 되게 하는 닥터 만날입니다. 반갑습니다. 혈당 프로발란스 이러한 개념이 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적입니까? No,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고요?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글루코즈는요,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두 번째, 단당 중에 포도당은요, 생의학적으로도 또 가장 중요한 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합물들과 또 서로 간의 배당체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다당은 저장 기능과 구조 기능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화라는 말. 그 글라이칸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당 단백질, 그 다음에 당 지질 등에 쓰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내 성분으로서의 구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포막과 지 단백질의 5%나 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백질의 절약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말 무슨 말이냐면요. 어, 그 에너지가 부족할 때,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렇지만 단백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단백질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단백질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것은 식품학에서 단백질의 절약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 하면은 우리가 일반 뭐 설탕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 이 식유 섬유도 탄수화물인 겁니다. 이 식유 섬유의 생리작용과 영양효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생리작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소화 기능을 조정해줘요. 그래서 배변량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관 내에서 다른 음식물들과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즙산, 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변이원 물질, 뭐 금속 이런 것을 흡착시켜서 생체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데 이것이 일조를 하는 거죠. 또 장내 내부 환경을 조성해서 마이크로 박테리움을 개선시켜준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그 영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선 발암물질을 배설해줘요.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이 과잉될 때가 있어요. 그 과잉 영양소를 흡수를 방해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해 주니까 동맥경화증을 방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그 담석으로 바뀌는데 그 형성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니까 뭐 당뇨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실제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식염을 흡수를 저해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의 그 독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신체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알아보는 거죠. 자, 탄수화물 요즘에 우리가 먹는 그런 식품 대부분은요, 가공식품이라는 거죠. 이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축적되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뭐겠습니까? 혈당이지 않습니까? 혈당으로 남아버린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왜 점점 비만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달콤한 마약, 설탕이죠. 이 문제입니다. 설탕만 문제일까요? 자, 설탕이라는 것은 사실 단맛을 내는 당을 합성시켜서 만든 테이블 슈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맛을 내는 당은 몇 종류가 안 돼요. 탄수화물 200여 종류가 넘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과당, 포도당이 가장 단맛을 내니까 이것을
합쳐서 만든 거, 합성시켜서 만든 거, 이것이 설탕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설탕으로 먹는 이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쌀밥을 먹을 때도요, 현미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다 이걸 깎아내서, 심지어는 뭐 7분도미라고 하잖아요. 아주 하얗게 깎아내서 이런 것을 먹게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보면요, 그냥 자연 채소나 이런 것만 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막 설탕 한 숟갈씩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이게 뭐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시지만 그분도 그렇게 넣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과점이나 뭐 제빵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그 우리 입맛을 유혹하는 그런 그 저 빵 종류들이 있어요. 그 빵 종류는요, 이것이 탄수화물을 가공시켜서 만든 그 가공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식품은 그냥 예전에 순수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합성당이 첨가된 것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탄수화물과 혈당의 관계는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이것은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그 혈액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당은 각각 그 우리 몸에 있는 각 요소들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포로 이제 나와주는 거죠. 혈관에서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올 때 작용해 주는 것이 인슐린인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되고 구조 기능을 또 수행하게 되고 하는데도 남는 것, 이것이 혈관에 당이 남아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공된 당으로 만든 식품들을 먹다 보니까 대부분 식사를 하고 나면 식후 혈당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우리의 몸이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즉, 당을 처리할 열쇠인 인슐린이 모자라서 혈당은 증가하고 이것이 당뇨병으로 가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건강 상태에 따른 식후 혈당량은 이게 변화가 적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 이게 아직 명확하게 뭐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추정하게 됐죠. 이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린 거에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혈액 속에서 당이 있어요. 주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이것이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 수용체로 해서 혈관 밖으로 나가서 우리 몸으로 세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문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배출하려고 그러지만 인슐린 수용체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혈당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 부족이 맞습니다. 우선은 저도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 있고 뭐 거의 하루 종일 운동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또 받는 스트레스, 뭐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우리가 먹는 그 탄수화물들이 일반 탄수화물보다는 또 이게 합성 당으로 그 조리가 된 그런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당을 찾지 않습니까? 초콜릿도 찾고 사탕도 찾고 이렇게 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 혈당을 조절하기 좋은 방법 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면요.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그 식품을 섭취해 주는 거죠.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16세기의 의사인데 파라셀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신께서 자연에게 두셨다. 그것을 찾는 것은 과학의 임무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연구가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혈당 조절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 그 식품들을 찾아내서 그 성분들을 좀 모아서 이것을 사람이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보충해주는 영양 성분들, 그런 식품들이라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품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동안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거나 부족했던 효소들이 몸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정상작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주 자연 식품이 아니고 자꾸 가공식품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충분한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거죠. 효소는 영어로 자임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임의 그 종류에들은요, 아제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신 것 같이 뭐 슈크라제, 락타제, 아밀라제 이렇게 아제가 붙죠. 이 아제가 붙은 이 자임들이 이러한 특수한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요, 약 1000가지 이상의 그 효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효소들이 불필요해지는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요 설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우리 몸속에는 락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거나 또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젖을 먹고 우유를 못 먹고 자란 세대, 저 같은 세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유를 또 계속 먹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단절한 세대에서 보여질 때 지금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모유를 분해하는 그 락타제라는 효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걸 재생이 안 돼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속에 효소를 다 집어넣는다면 우리의 몸은 정상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처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죠. 입에 들어오면 침에 아밀라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당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연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자, 이렇게 그 자임 중에서 선택된 효소들, 그죠? 그것을 이제 메나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나자임과 탄수화물이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탄수화물과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탄수화물을 정상적으로 단당류로 분해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단당류로 변화된 그 포도당이 되겠죠. 이것을 트랜스 글루코시다제, 이 이름이 뭐겠습니까? 전환당이지 않습니까? 전환시켜주는 또 그 효소. 이 효소가 이 포도당을 다시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뭐 가공된 식품을 좀 먹더라도 이것이 채소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변환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된 당들이 다시 그 올리고당으로 변환되어 주니까 우리가 급속하게 혈당량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지겠죠. 몸이 필요한 만큼의 당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혈당 프로밸런스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변화된 장내 미생물이 그 먹이 역할을 해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드렸던 그 마이크로 박테리움 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화 효소 섭취로 해서 소화작용을 더 도와줘서 소화는 또 적절하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하기 전에 바로 먼저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식사 중간에 섭취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혈당 프로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 물론 지금 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 또 밥빵, 면 등의 개선되거나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그렇죠, 마이크로 박테리움의 환경을 개선하시고 싶은 분들, 이분들 꼭 관심을 두고 이것을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은 화학이고 독입니다. 나의 체력에 따라서 몸에 독성이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약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이 아닌 효소들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식하고 또 쓸모없으면 스스로 없어지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죽은 또 효소들은 어떤 일을 하죠? 효소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또 약간의 단백질 영양소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혈당 조절을 위해 화학 독성을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연에서 찾는 영양의학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화학 공장이 아닌 자연의 몸으로 가는 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건강에 스폰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이 약이 되게 하는 닥터 만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